어느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은 불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감각, 아직 사용되지 않은 힘이 안쪽에 남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지금의 삶이 나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도 않다는 솔직한 인식에서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위대함은 재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위대함은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더 이상 작은 선택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결단, 편안함을 미덕으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결단,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사고방식과 결별하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타협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게 사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다그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게으르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이제는 확장할 차례라고.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해온 포기, 현실적이라는 말 뒤에 숨겨온 두려움, 나중에라는 단어로 미루어왔던 진짜 선택을 이제는 정면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작게 사는 삶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위험이 적고 거절당할 가능성도 낮으며 책임의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합니다. 내면의 불꽃이 점점 약해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마모되며 어느 순간부터는 더 큰 삶을 상상하는 것조차 피곤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경고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은 실패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타협 속에서 스스로를 줄이다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시작하겠다는 조건을 내려놓고 누군가 인정해주면 움직이겠다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에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핑계 뒤에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성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지금의 생각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한하고 있는지, 지금의 만족이 평화인지 아니면 성장에 대한 포기인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안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결단이 어떻게 명확한 목적으로 변환되는지, 그리고 왜 목적 없는 노력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 되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작아지는 가장 빠른 길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바쁘게 움직이는 상태에 머무를 때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는 노력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 삶을 앞으로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열심은 방향 없는 분주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채우는 일들은 많지만 그 일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내면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목적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외부 자극에 쉽게 휘둘립니다. 남의 기준, 사회의 기대, 주변의 소음이 삶의 방향을 대신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온 인생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는 사람은 실패하지도 성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자리에 머무른 채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명확한 목적이란 거창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는 순간 삶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탈락하고 이전에는 버거웠던 선택들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동시에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적을 두려워합니다. 목적이 생기면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을 때 변명할 공간이 줄어들고 더 이상 환경을 탓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목적이 없는 안전함은 결국 가장 큰 위험이라고. 왜냐하면 목적 없는 삶은 서서히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며 언젠가를 말하는 동안 내면의 확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명확한 목적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살겠다고, 이 수준에 머물지 않겠다고, 내 가능성을 끝까지 사용해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이 선언이 생기는 순간 행동은 달라지고 태도는 정렬되며 마음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은 동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명확해진 목적이 어떻게 결단의 힘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왜 위대한 사람들은 망설임보다 결정을 먼저 선택했는지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고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느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의 속도를 만들어냈고 속도가 흐름을 만들었으며 흐름이 결국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는 것을 신중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려움이 이성을 가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런 상태를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망설임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서 시간과 자신감만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의 힘은 플랜 B를 버리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선택지를 남겨두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마음 한편에 늘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남겨두면 행동은 필연적으로 반쪽짜리가 됩니다. 반대로 결단한 사람은 행동의 밀도가 다릅니다. 그는 실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몰입하고 더 빠르게 수정하며 더 끈질기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환경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회가 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결정이 먼저이고 기회는 그 다음이라고. 방향이 분명해지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 정보 자원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주의가 정렬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결정은 외부 세계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부를 정렬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와 협상하지 않게 되고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할까 말까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들어옵니다. 이 순간부터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복잡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순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은 동승자일 뿐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용기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결정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결단이 어떻게 내면의 불을 점화하는지, 그리고 왜 위대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타오르는 욕망, 즉 불타는 열망이 존재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은 재능도 환경도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불타는 열망이 없는 삶은 반드시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되면 좋겠다는 희망과 반드시 이루겠다는 열망 사이에는 전혀 다른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열망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며 행동을 요구하고 타협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더 높은 기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감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힐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는 성장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감사가 열망을 대신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퇴화가 숨어 있습니다. 열망 없는 안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불꽃을 약화시키고 결국 스스로에 대한 존중마저 희미하게 만듭니다. 불타는 열망은 삶에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이 긴장감은 스트레스와 다릅니다. 그것은 방향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열망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살아도 열망이 있는 사람의 하루는 축적되고 없는 사람의 하루는 소모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열망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동기부여를 해줘서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망은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더 큰 삶을 원하겠다고,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할 때 열망은 불을 붙입니다. 이 불은 처음에는 작을 수 있지만 행동이 반복될수록 점점 커집니다. 나폴레옹 힐은 열망을 연료로 비유했습니다. 연료가 약하면 아무리 훌륭한 엔진을 가져도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료가 충분하면 작은 엔진도 놀라운 거리를 이동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망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핑계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시험하는 장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패조차도 방향을 수정하는 정보로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편안함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의 긴장을 원하고 있는가? 열망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불타는 열망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와 믿음, 즉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되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기 신뢰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와 맺어온 관계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같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반복해서 어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신뢰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선언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쌓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알고도 미루지 않았을 때, 불편하지만 필요한 선택을 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의 기준을 지켰을 때, 그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확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힐은 말합니다. 자기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부산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려 합니다. 칭찬, 성과, 비교, 우위. 그러나 이런 신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평가가 사라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반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일관성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내적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신을 믿는 사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꾸준히 실행하며 결과로 말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믿음을 살아있는 신념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 속에만 머무는 신념이 아니라 선택과 습관 속에서 드러나는 신념 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외부 환경이 불리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차이입니다. 자기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변명 대신 행동을 선택하는 것,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하루를 운영하는 것. 이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면에서 조용한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감각 말입니다. 이 확신이 생긴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결단력 있는 행동과 실행력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왜 생각만 많은 사람은 멈추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삶을 바꾸는지를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생각의 결과라고 믿지만 나폴레온 힐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생각은 출발점일 뿐 현실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힐은 성공한 사람과 좌절한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실행의 속도와 일관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이란 무작정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분명한 상태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즉시 내딛는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며 행동을 미루지만 실제로는 행동 속에서만 준비가 완성됩니다. 실행하지 않는 계획은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고 행동은 생각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명확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행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우유부단함입니다. 실패는 방향을 수정하게 만들지만 망설임은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힐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처음부터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확신이 생기기 전에도 행동했고 행동하면서 확신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영원히 준비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행동은 자기 신뢰를 강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으로 할 수 있다고 반복하는 것보다 작은 실행 하나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에 전달합니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은 생각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점점 더 빠르게 기회를 인식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모이고 정체된 사람에게는 변명만 쌓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행에는 감정의 상태를 기다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행동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움직임 속에서 감정이 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힐이 말한 실행력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능력, 이것이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단력 있는 실행은 삶의 리듬을 바꿉니다. 하루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흐름이 어느 순간 멈추기 어려운 추진력으로 바뀝니다. 이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행동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실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두려움이야말로 성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인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인간을 막는 장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성장이 일어나는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이 삶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앤 뒤에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 순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새로운 선택 앞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기준을 높이려 할 때, 스스로를 확장하려 할 때,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려 할 때, 마음은 즉시 경고음을 울립니다. 실패할 수 있다, 거절당할 수 있다, 지금의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나 힐은 말합니다. 그 물러섬이야말로 진짜 손실이라고. 왜냐하면 두려움을 피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가 한계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전환은 두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가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에 내 다음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확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잘못된 길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나폴론 힐이 말한 용기란 감정의 제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재배치입니다. 두려움보다 목적을 앞에 두고 불안보다 결단을 앞에 두는 선택 말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점점 목소리를 낮춥니다. 더 이상 삶을 조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분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머릿속에서 두려움을 해체하려 할수록 공포는 더 정교해집니다. 반대로 작은 행동 하나를 실행하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대부분 행동 이전의 상상 속에서만 과장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현실은 훨씬 다룰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는 완벽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완벽해지려는 순간 사람은 다시 멈춥니다. 힐은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를 두려움의 가장 교묘한 변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사실 충분히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용기는 준비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책임을 질 각오가 섰을 때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넘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인 힘, 즉 흔들리지 않는 집요한 지속력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왜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지를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재능도 운도 아닙니다. 나폴론 힐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며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언제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지속력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열정은 상황에 따라 식습니다. 힐이 말한 집요한 지속력은 감정의 상태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한다는 조용한 선택의 반복이며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날에도 방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포기는 실패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연된 보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늦게 나타날 때 마음은 의심을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고개를 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거나 멈춥니다. 그러나 힐은 말합니다. 바로 이 구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왜냐하면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의 가속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집요한 지속력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힘들지 않아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계속하는 선택이 축적될 때 사람은 내면의 근육을 얻습니다. 이 근육은 실패를 견디게 하고 비판을 통과하게 하며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속력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심리적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속력이 쌓일수록 삶의 체감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버겁지만 반복 속에서 사람은 리듬을 찾습니다. 리듬이 생기면 저항은 줄어들고 실행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때부터 노력은 고통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행동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지속력을 보이지 않는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 먼저 쌓이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축적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나 그 갑자기는 수많은 포기하지 않은 날들의 합입니다. 집요한 지속력을 가진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교하지 않고 속도를 남에게 맞추지 않으며 자신의 과정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그 한 걸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은 유행을 좇지 않고 외부의 소음의 방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장을 지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은 특별한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위대함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속력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 즉 마음의 지배력과 사고의 훈련이 어떻게 운명 자체를 바꾸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일관된 법칙을 따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법칙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생각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사건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이 결국 삶의 궤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고,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사고, 과거의 실패, 타인의 말, 사회적 기준이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안전을 선택합니다. 변화보다 반복을, 도전보다 익숙함을 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힐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뇌는 자동으로 작은 삶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지배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생각에 에너지를 줄 것인지, 어떤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릴 것인지, 어떤 내적 대화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주권을 되찾은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자동 반응하지 않습니다. 힐은 강력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훈련된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실패를 떠올릴 때조차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그것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말입니다. 이 질문의 차이가 사고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행동을 바꾸며, 행동의 반복이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마음의 지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려 할 때 다시 목적과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습. 이 반복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봅니다. 그러나 문제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해결과 전진의 관점으로 사고를 이동시킵니다. 이 태도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훈련된 사고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정신적 지배력이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상황보다 한 발 위에서 생각하고 감정보다 기준을 앞세우는 능력 말입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국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같은 실패에서도 다른 교훈을 얻으며, 같은 하루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힐은 단언했습니다. 부는 돈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의 질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정렬되면 행동이 정렬되고, 행동이 정렬되면 삶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 정신적 규율과 집중, 그리고 왜 최종적인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완성되는지를 이야기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끝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미래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반복되는 현재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정신적 규율이었습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능력, 감정이 흔들릴 때도 기준을 유지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할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 말입니다. 정신적 규율이 없는 사람은 늘 바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방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규율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단순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명확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해집니다. 전자는 피로가 쌓이고 후자는 힘이 축적됩니다. 왜냐하면 집중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을 제거함으로써 에너지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집중이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한 가지의 전심으로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무관한 생각, 관계, 활동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세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보호한 것입니다. 정신적 규율은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떤 내적 대화를 허용하는지, 피곤할 때 기준을 낮출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사고의 질을 만들고 사고의 질이 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며 행동의 수준이 결국 삶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달라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힐은 단호했습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고. 변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생각, 지금의 태도, 지금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도 환경도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작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목적이 생겼고 결정을 내렸고 열망이 불타올랐으며 행동했고 두려움을 넘었고 끝까지 남아있었고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위대함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생각을 통제하고 방향을 지키며 행동을 선택한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삶에 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지배하는 순간 세상은 그 다음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정보가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에 걸쳐 전하려 했던 메시지도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인간의 삶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어떤 사고를 반복적으로 선택하느냐에 의해 형성된다는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나은 환경, 더 완벽한 준비, 더 안전한 시점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힐은 단호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 흐르고 그 흐름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강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문은 언제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 안에 존재합니다. 작게 사는 삶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면의 확장 가능성, 스스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기준을 높이는 삶은 불편합니다. 두려움이 따르고 책임이 커지며 변명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일치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격한 변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결단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축소시키는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결단, 편안함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리고 오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이 결단은 조용하지만 그 영향은 깊고 지속적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불타는 마음을 가진 인간의 집중된 의지라고. 목적이 분명하고 생각이 정렬되어 있으며 행동이 일관된 사람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 도달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포기하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익숙한 사고로 하루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인가? 미래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작은 삶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두려움의 약화다. 이것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가 재정렬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징후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시작되면 잠재의식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 순간 두려움은 갑자기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예전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가 더 이상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처럼 두려움은 당신을 잡아두던 힘을 잃는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이런 순간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차분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것은 바로 성공 직전에만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다. 두려움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잠재의식이 자신을 더 크게 확장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준비가 갖추어지면 두려움은 자연스러워진다. 이때 마음은 말한다. 이제 괜찮다,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기준의 변화다. 기준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버거웠던 선택이 이제는 단순한 한 걸음처럼 느껴지고,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가 이제는 조용히 가능하다고 속삭인다. 두려움이 약해지는 순간 삶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징후를 오해한다. 왜 갑자기 불안이 줄었지? 무감각해진 건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불안이 줄어드는 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강화다. 당신의 내면이 확장되고 있고 더 큰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좋거나 나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방어를 내려놓는 과정이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재배열이라고 불렀다. 이 재배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당신이 최근 이유 없이 조금 더 차분해졌다면,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침착함을 느꼈다면, 큰 결정을 앞두고도 마음이 평온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잠재의식은 더 이상 당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시작한다. 두려움이 약해질 때 성공은 이미 당신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성공이 가까워질 때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마음의 소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작은 결정 하나에도 수많은 생각이 밀려왔고 불안과 의심이 선택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성공 직전의 시기에는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진다. 이 조용함은 무기력이나 포기의 조용함이 아니다. 오히려 집중이 모이고 방향이 선명해지는 조용함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의식과 잠재의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인간은 처음으로 선택의 명료함을 경험한다. 이 명료함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어느 날 문득 뭔가 분명해졌다는 느낌으로 새우며든다. 예전에는 고민을 길게 했던 선택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던 결정이 이제는 미룰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이 길이라고 마음이 알려준다. 이 직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오랜 시간 보내온 신호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만들어지는 내면의 결정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 순간을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아니라 방향이 맑아진 것이다. 선택이 선명해지는 시기에는 주변의 소리도 약해진다. 다른 사람의 의견, 외부의 압력, 사회적 기대가 더 이상 크게 흔들지 못한다.
예전에는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건 그들의 기준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라는 내면의 고요한 확신이 생긴다. 이 확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 마음이 조용해질 때 진짜 선택은 이미 끝난 것이다. 힐은 이런 상태를 성공을 향한 내적 결속이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놓친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동기 부족이나 에너지 저하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마음의 고요함은 오히려 성공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성공을 향한 선택은 소란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조용히 깊은 곳에서 외부 소음을 지워가며 이루어진다. 마음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혼란이 줄어들고 마치 오래된 안개가 걷히듯 생각이 명확해진다면 그것은 성공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표시다. 당신이 최근 내린 작은 결정들,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선택들은 마음이 조용해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인생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부분 성공을 향하고 있다. 성공이 가까워질 때 가장 혼란스러운 신호 중 하나는 어제까지 편안했던 것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변화다. 익숙한 일상,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감정, 익숙한 패턴, 그 모든 것이 마치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답답하게 느껴진다. 나폴레온 힐은 이 단계를 영혼이 성장하며 더 큰 공간을 요구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마음과 잠재의식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를 시작하면 예전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을 가둬두던 틀처럼 느껴진다. 이 불편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다. 익숙함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다. 내면에서 이미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충분했던 목표가 이제는 작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만족스러웠던 결과가 이제는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진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더 넓은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직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충돌이 일어난다. 이 충돌이 바로 불편함의 정체다. 성공 직전의 사람은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한다. 이 느낌은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면의 신호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주변 환경도 달라 보인다. 예전에는 익숙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상황이 이제는 이상하게 답답하거나 혹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특정 일에 흥미를 잃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오랫동안 좋아했던 장소, 습관, 대화 방식조차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 당신의 내면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을 붙잡고 있었던 작은 틀들이 모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닌 확장의 징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한다. 왜 익숙한 것들이 다 낯설고 불편해졌는지, 왜 안정적이던 삶이 갑자기 불안전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를 비난한다. 그러나 힐은 이 현상을 성공의 문 앞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심리적 단계라고 말했다. 익숙함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성장하면 삶도 그 성장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늘 혼란이 찾아온다. 이것은 내면이 더 큰 공간을 찾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만약 최근에 이유 없이 무료함을 느끼거나 지금의 생활이 작게 느껴지거나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다. 새로운 삶이 당신을 부르고 있고 당신의 영혼이 더 큰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틀에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익숙함이 불편해질 때 성공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성공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아주 작은 결정조차도 전에 없던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평소라면 가볍게 지나갔을 선택이 이제는 깊게 마음에 남고, 그 선택을 내리는 순간 이상한 확신과 동시에 잔잔한 떨림이 함께 찾아온다. 나폴레온 힐은 이 단계를
내면이 오래된 한계를 넘어서는 첫 신호라고 했다. 이 작은 결정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 결정은 외부에서 볼 때는 작은 변화 같지만 내면에서는 오래된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움직임으로 작용한다. 이 시기에는 사소한 선택조차도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미루던 일을 오늘은 갑자기 하고 싶어지거나 오래 고민하던 작은 변화가 오늘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이유는 단 하나다. 잠재의식이 더 이상 당신을 과거의 패턴에 묶어두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면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첫 신호가 되고 그 신호는 곧 새로운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힐은 이것을 작은 결정 속에 담긴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선택이 더 이상 두려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마음속에서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왔다면 지금은 그 목소리가 훨씬 약해져 있다. 대신 조용한 확신이 속삭인다. 이 선택이 맞다. 그 확신은 소리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울림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 울림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 조용한 용기는 성공 직전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감정이다. 외부의 확신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확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결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때 내리는 작은 결정 몇 개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왜냐하면 큰 변화는 결코 큰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모든 거대한 변화는 내면이 먼저 방향을 틀고 그 방향을 따라 작은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뀌기 시작한다. 성공 직전의 사람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결정을 연속으로 경험한다. 이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서 잠재의식은 새로운 기준을 확실하게 받아들인다. 만약 당신이 최근에 갑자기 어떤 선택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면,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당신 안에서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결정 하나가 용기로 느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성공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이 느낌을 따라가라. 그 작은 용기가 앞으로 당신을 더 큰 자리로 이끌 것이다. 성공이 가까워질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순간이 바로 이 단계다. 갑자기 삶이 당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 같고 계획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평소에는 별 문제 없던 일들이 이유 없이 복잡해진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운이 나빠진 시기라고 부르지만 나폴레온 힐은 정반대로 말했다. 그는 이것을 성공 직전 삶이 반드시 만들어내는 정리 과정이라고 했다. 즉, 성공은 혼란처럼 위장되어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그 혼란은 당신이 머물러 온 오래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강력한 밀어냄이다. 이 밀어냄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삶이 대신 움직여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겉으로는 흔들림 같지만 실제로는 방향 전환의 시작이다. 이 시기에는 특히 다치는 문들이 많아진다. 하고 싶던 일이 갑자기 멈추고 안정적이라 생각하던 관계가 흔들리고 익숙하게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성공의 준비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려 한다. 그 과정이 외부에서는 혼란과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힐은 이것을 삶의 재배치라고 불렀다. 내면이 확장될 때 현실은 반드시 재정렬을 거친다. 이 재정렬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삶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삶이 당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감정은 흔들리고 생각은 복잡해진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지? 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마치 모든 것이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당신이 머물던 단계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오래된 기반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새로운 기반이 들어올 준비를 한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교체다. 당신이 더 큰 삶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작은 균열이 생기며
그 균열은 당신을 이전 상태에 머물지 못하게 만든다. 성공은 결코 안정 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성공은 늘 작은 진동, 작은 혼란, 작은 붕괴의 형태로 예고된다. 만약 최근에 일이 갑자기 복잡해졌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면, 환경이 당신을 떠미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길에 들어서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삶은 성공 직전에 반드시 기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그 균형은 당신이 이전 단계에 머물도록 만들던 안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안정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성공을 담기 위해서는 오래된 그릇이 깨져야 한다. 힐이 말했듯 혼란은 성장의 신호이며 파괴는 확장의 시작이다. 지금 삶이 당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초대다. 당신이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삶이 문을 다시 배치하고 있는 과정이다.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중이다.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다. 삶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내고 있다. 성공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관계의 재정리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던 관계가 갑자기 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람과 깊어지는 연결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당신을 더 응원하거나 관심을 보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 직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바로 관계의 재구성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관계가 재정리되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조용한 거리감이다.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과 대화가 어색해지거나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연결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 사람들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성장하여 더 이상 이전의 수준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 확장되면 당신의 감정, 생각, 목표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 변화는 말하지 않아도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힐은 이를 내면의 진동이 바뀌면 인간관계의 패턴도 따라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다. 갑자기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연결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 이것은 우연 같은 필연이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흐름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단계로 이동할 준비를 마치면 그 단계에 필요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관계 재정리의 진짜 이유다.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다가오는 이 과정은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이 과정은 때때로 아프다. 예전에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당신이 성장하려 할 때 오히려 발목을 잡으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순간을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힐은 이런 순간을 성공을 가로막는 옛 에너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더 큰 삶을 향해 나아가려면 당신을 이전 단계에 묶어두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리다. 최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난 관계의 변화들을 떠올려보라. 이유 없이 멀어진 사람이 있었는가? 갑자기 가까워진 사람이 있었는가? 특정 대화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았는가? 또는 누군가와의 만남이 이상하게 의미 있게 느껴졌는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 변화가 아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고 그 이동은 주변 사람들의 자리를 조용히 재배치하고 있다. 관계가 재정리될 때 성공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당신을 혼자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맞춰주는 과정이다. 오래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공간이다. 그 공간은 곧 새로운 기회를 가진 사람이 채우게 될 것이다. 성공이 가까워질 때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이 강했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수많은 이유가 떠올랐으며
자신에 대한 확신은 늘 흔들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조용한 자신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크고 강렬한 확신이 아니라 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감각이다. 나폴론 힐은 이 단계를 내면의 기준이 완전히 새로 잡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 감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더 이상 억지 격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진실처럼 느껴진다. 이 감각이 올라오는 이유는 잠재의식이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실패, 배움, 혼란, 회복, 선택, 이 모든 과정이 뒤에서 조용히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을 느낀다. 이 자신감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다. 상황이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반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인 상태다. 힐은 이를 성공의 내부 승인이라고 불렀다. 성공이 당신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성공을 허락해야 한다. 이 감각은 바로 그 허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이 감각은 매우 미묘하게 시작된다.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일을 오늘은 조금만 더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고 자신을 비난하던 목소리가 조용해지며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갑자기 센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변화다. 이것은 강한 감정이 아니라 잔잔한 확신이다. 이 잔잔함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겉으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문이 열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각을 착각한다. 괜히 낙관적인 건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이 감각이 올라오는 이유는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확신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 감각은 경험, 실망, 배움, 성장, 깨달음이 모두 쌓여서 만들어낸 깊은 내적 안정의 결과다. 잠재의식은 이제 당신이 이전 단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을 통해 당신을 막지 않는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만 보낸다. 만약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작은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예전보다 침착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변화의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용한 감각은 성공 직전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형태의 확신이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한다. 이제 해낼 수 있다. 이 감각을 느낄 때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성공은 단단한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그 단단함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성공이 가까워질 때 삶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용히 배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동안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열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제안이나 가능성이 들어오기도 한다.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없던 분야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오래 기다렸던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나폴레온 힐은 이러한 현상을 잠재의식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신의 내면이 성공을 허용한 만큼 외부 세계가 그것에 맞추어 변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 변화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준비된 마음이 기회를 끌어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기회들은 주로 예상 밖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우연한 대화가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을 운이 좋아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힐은 운이라는 개념조차 잠재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했다. 당신의 마음이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외부 세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방향에 맞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회는 자석처럼 끌려오고 당신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기회를 향해 흐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공 직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흐름이다. 이 기회들은 대개 작은 형태로 온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큰 가능성이 숨어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기회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거대하고 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순간들은 늘 작은 신호에서 시작된다. 조용한 제안, 작은 연결,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사소한 영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 힐은 이를 기회의 씨앗이라고 부르며 이 씨앗을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회가 연달아 나타난다. 하나의 사건 후에 또 다른 연결이 이어지고 처음에는 관련 없어 보였던 일이 나중에 하나로 이어지며 큰 그림을 완성한다. 이것은 성공의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흐름은 한번 만들어지면 멈추기 어렵다. 기회는 기회를 부르고 선택은 선택을 불러온다. 당신이 그 흐름 안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가 바로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증거다. 만약 최근에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평소에는 닿기 어려웠던 것들이 갑자기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방향을 바꿀 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신호다. 당신의 내면이 성공의 리듬과 맞춰지고 있고 그 리듬이 외부에서 기회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반복된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계속 나타날 때 성공은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연결과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초대다. 성공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다. 성공이 가까워질 때 가장 깊고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기준의 변화다. 이전에는 만족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꿈처럼 느껴졌던 목표가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기준이 조용히 사라지고, 대신 나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성공의 내적 기준치 상승이라고 불렀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인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기준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 어느 날 문득 지금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과거에는 버거웠던 목표가 이제는 도전할 만한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허풍이나 자기 위안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잠재의식이 확장되면 행동의 기준도 함께 확장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선택 역시 달라진다. 더 이상 쉬운 길, 편한 길, 익숙한 길만 찾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길,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끌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더 큰 그릇을 선택하게 된다. 힐은 이를 성장하려는 영혼의 본능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능이 깨어날 때 사람은 안전을 놓고 확장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 전체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간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크게 공감되던 말들이 이제는 가볍게 느껴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깊게 다가온다. 생각의 수준이 바뀌면 관심의 방향도 바뀌고 결국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 기준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방향이다. 기준이 올라가면 행동도 올라가고 행동이 올라가면 현실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준의 변화는 성공 직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또한 이 변화는 당신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예전에는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교정으로 받아들이며 데이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즉, 실패의 감정적 무게가 줄어들고 실패의 실용적 의미가 커진다. 이것은 잠재의식의 성장이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 기준의 차이다. 마음속 기준이 높아질 때 인생은 그 기준에 맞추어 조용히 재조정되기 시작한다. 만약 최근에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면 이전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높은 목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예전보다 더 단단한 자신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는 순간 성공은 이미 당신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다.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삶을 만든다. 지금 당신 안에서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성공은 항상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는 옛 삶의 끝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틀림없는 울림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마음이 먼저 도착하고 그 뒤에 현실이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공의 진정한 시작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진정되고 익숙한 것이 불편해지고 작은 결정들이 용감해 보이고 삶이 당신을 뒤흔들고 관계가 재정비되고 조용한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나고 패턴이 변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나는 준비되었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은 당신의 감정, 변화, 혼란, 평화, 선택, 그리고 직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공은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변화와 미묘한 재정비로 시작되어 마음속 문을 조용히 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힐은 성공을 상태로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상태가 달성되면 세상은 현실을 그에 맞춰 재구성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변화들은 이러한 재구성의 일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당신의 패턴은 바뀌었고 마음은 고요해졌으며 두려움은 줄어들었고 더 큰 자아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더 넓은 삶을 허용했고 이러한 수용은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에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성공의 징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삶이 보내는 징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성공의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힐은 성공은 당신이 문을 열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따라가세요. 삶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당신이 기다려온 존재가 당신 앞에 조용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